화학적 유산이라는 걸 알려면 임신의 정의와 유산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임상적으로 내지는 조직학적으로 어떤 증거가 발견됐을 때 보통 임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전까지는 임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음파로 아기집이 확인되거나 그 이후의 단계가 확인될 때 임신이라고 부르고, 화학적 유산은 착상은 됐지만 초음파로 아직 임신이 확인되기 전 상태를 얘기합니다. 착상은 된 거고 임신은 아직 의학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럼 화학적 유산은 왜 생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기씨가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나오는 게 HCG라고 하는 호르몬인 건데, 그게 지속적으로 증가되지 않을 때 보통 발생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애초에 아기 자체가 건강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엄마 몸 안에 착상 허들이 있어서 건강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가지 않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일 걸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임신에 있어서 영양제는 필수 영양제가 있고 옵션적인 영양제가 있는데요. 영양제가 효과가 있나 없나만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있다고 보는 게 맞지만, 얘의 영향이 얼마큼 크냐 작냐를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야 될 것, 술, 담배, 커피 같은 임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조건을 먼저 피하는 게 선행돼야 되고요. 선행된 이후에 식이관리나 운동관리, 수면관리를 잘 하면서 거기다 얻는 용도로 해서 비타민을 추가시키는 게 일단 맞고요. 확고하게 입증되어 있는 건 엽산과 비타민 D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다낭성과 같은 배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노시톨, 난소 기능 저하와 같은 그런 고령인 분들은 아르기닌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좋다라는 보고는 많이 있습니다. 임신에 있어서는 사실 득되는 거 몇 개를 얻는 것보다 확실하게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갖다가 확실하게 배제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아빠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술, 담배, 그리고 과한 커피를 갖다가 컨트롤해 주시는 게 일단 선행돼야 되고요. 아빠가 오시면 제가 그런 점을 아빠한테 좀 많이 강조하긴 합니다. 남편분들을 대신 혼내주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원장님? 혼날 땐 혼나야죠. 둘 다 중요하다. 일단 난자의 질이 개선될 정도의 단계가 되면 난자가 안 좋은 분이겠죠. 고령이거나 아니면 시험관을 했는데 난자가 안 좋은 걸로 판명되신 분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주무시는 거, 이 세 개에 대한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하나만 하고 하나가 빠지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식이관리는 신선식품을 주로 하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정크푸드를 멀리하는 거, 운동관리는 생각보다는 약간 하드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가볍게 걷는 운동만 갖고는 약하고요. 세상에 걷는 거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걸 운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운동이라고 부르려면 걷는 거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10,000보 정도는 걸어야지 운동이라고 좀 부를만 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빠른 효과를 가져오려면 근력 운동, 특히나 하체에 있는 큰 근육들,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 같은 스쿼트라든지 뭐 사이클, 계단 운동 이런 걸 하시는 게 훨씬 빠른 속도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데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가 있는 거고, 시험관을 쉬어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나이의 조건인지 이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 정도가 되려면 상을 당했다든지 이사를 했다든지 큰 수술을 받았다든지 이 정도의 스트레스는 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흔히 보편적인 분들이 다 겪을 만한 정도의 스트레스면 특이할 만한 스트레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면서 시험관을 가는 게 맞고, 나이가 되게 젊으신 분 같으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신 거니까 그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좋은 취미를 가져서 나님 외적으로 약간 몰두할 만한 그런 걸 만들거나 자체적인 멘탈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병행하시는 게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남편분이나 시댁에서 엄마한테 좀 과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옛날 그 시부모님들이나 아빠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막연하게 던지는 말들이 엄마한테는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그런 케이스면 모시고 오시면 제가 별명이 프로 팩폭러 키거든요. 아내분의 입이 돼서 아빠를 갖다가 약간 폭격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미혼 난저인데 곧 결혼하실 분이 계신 분이면 빨리 결혼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서 생긴 배아를 이식하거나 동결하는 게 더 낫고요. 미혼 난저인데 아직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통상적으로 여자분의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양쪽으로 난자의 수가 급감하게 되고요. 35세가 넘어가면 양쪽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노후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어차피 얼려놓는 취지라면 나중에 녹여서 이식을 했을 때 써먹을 수 있고 임신율이 높을 때인 30에서 한 35세 사이가 일단 베스트일 것 같고요. 늦어도 35세에서 한 37세 사이에는 해두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개까지 모아두면 좋아요? 그건 보통 15개 정도 전후를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한 10개 정도의 난자를 얼렸을 때 해동하는 과정에서 7개 정도가 살아남고 수정까지 되는 경우는 5개 정도, 그 다음에 이식까지 갈 수 있는 게 한 2-3개, 10개를 얼렸으면 최종적으로 이식하는 거는 2-3개 정도 느낌이기 때문에 10개 정도 해야지 겨우 한 번 이식 시도를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통상적인 시험과 임신율이 한 번 이식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2-3번 정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10개가 한 세트 1회 이식이니까 20개 정도 이상은 되는 게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난자 냉동은 예전에는 보험과는 거리가 먼 쪽이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알아보시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많이 써 있습니다. 인스타에도 많이 있습니다.